여러분, 가슴이 쿵 하고 뛰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나요? 도서관 책장 사이 62의 나이에 정순자 씨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은은한 샌드루드 향수를 풍기며 나타난 그 남자, 강정배 씨와 손이 스쳤을 뿐인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가 사랑의 조건이 아님을 증명하는 실화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정순자 씨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이 사랑은 어떻게 더 깊이를 더해갔는지, 당신도 몰랐던 노년의 설렘과 사랑의 비밀을 말이죠. 이야기 시작 전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용기가 되고 여러분에겐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초대장이 되어줄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 아니라 끝을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순자는 도서관의 자원봉사 카운터에 앉아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이제 곧 그 사람이 들어올 시간이었죠. 손가락으로 책 표지를 정돈하며 도서관 입구를 흘깃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2이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스스로도 우습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반납이 많네요. 정배 씨의 목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샌드루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공간을 채웠어요. 빗살처럼 정돈된 회색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아, 강정배 씨. 오늘도 책 보러 오셨군요. 순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신경 쓰며 대답했죠. 퇴직 후 논픽션 작가로 변신한 정배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책을 많이 빌려가는 신사였을 뿐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의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쓰고 있는 책의 자료를 좀 더 찾아보려고요.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정배 씨의 목소리에는 항상 공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역사 관련 서가로 함께 걸어가는 동안 순자는 자신의 단정한 검은 머리에서 낀 은발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 문득 신경이 쓰였어요. 60평생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찾는 건 조선 후기 여성들의 일상에 관한 책인데, 정배 씨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순자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나이 들어서도 꼿꼿한 자세와 지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서관의 햇살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저기 윗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순자가 가리킨 책을 정배 씨가 손을 뻗어 꺼내려 했을 때 순자도 같은 책에 손을 뻗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공중에서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순자의 심장은 마치 스물의 소녀처럼 뛰었죠. 아, 죄송합니다. 둘이 동시에 말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도서관의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배 씨는 다시 도서관을 찾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랬어요. 매번 그들은 책장 사이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정배 씨가 작은 편지 한 장을 건넸죠. 깔끔한 손글씨로 다음 주 화요일 도서관 앞 카페에서 차 한 잔 어떠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정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죠. 봄비가 창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평소라면 아무 옷이나 대충 걸치고 나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이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3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2번이나 립스틱 색을 바꾸는 자신의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62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낀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달콤했죠.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것뿐이야. 큰 의미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향수를 조금 뿌리고 나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도서관 앞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비가 그친 거리는 습기를 머금은 채 반짝였고 순자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정배 씨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단정한 셔츠에 캐주얼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죠. 순자를 발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순자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비가 그쳐서 다행이네요. 정배 씨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묻어났죠. 순자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마주 앉으니 어색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어떤 차를 드실래요? 정배 씨가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죠. 손가락이 스치자 순자는 살짝 놀랐지만 그 감촉이 싫지 않았어요. 녹차로 할게요. 두 사람은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차 서로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정배 씨는 30년간 역사교사로 일하다가 퇴직 후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순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평생 도서관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군요. 정배 씨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글쎄요, 어쩌면 책이 주는 안전함이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책 속에서는 위험한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순자의 솔직한 고백에 정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종종 위험한 감정에서 비롯되기도 하죠. 정배 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순자는 가슴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지루할 틈이 없었죠. 다음 주 화요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질 때 정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어쩔 줄 몰랐어요. 핸드폰을 꺼내 오랜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죠. 미자야, 나 오늘 데이트를 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소녀 같은 떨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데이트라고? 순자야, 지금 장난하는 거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장난 아니야. 그 사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나이답지 않게 품이 있고 지적이고. 잠깐만, 그 사람이라면. 도서관에서 자주 보던 그 남자. 미자가 말을 끊고 물었죠. 순자는 손가락으로 이불주름을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응. 강정배 씨야.
어제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어. 아이고 62의 연애라니. 그래도 순자야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 나이에 연애는 무슨. 미자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살짝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제의 행복한 기억이 미자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사라질 만큼 약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순자는 도서관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화요일이 아니었기에 정배 씨가 올 거라 생각하진 않았죠.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씨. 정배 씨였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정배 씨, 오늘은 화요일이 아닌데. 순자가 놀라서 말했죠. 정배 씨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화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요. 이거 드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는 봉투를 건네고 수줍게 웃으며 도서관을 나갔어요. 순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제 초콜릿과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죠. 순자 씨, 어제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듣고 싶습니다. 정배 드림. 순자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더 듣고 싶습니다. 마치 은빛 속삭임 같은 말이었죠. 그날 오후 내내 순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 순자는 미자를 포함한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어요.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던 중 순자는 조심스럽게 정배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 남자 이야기 또 하는 거야. 순자야, 정신 차려. 우리가 그런 나이는 지났잖아. 연희가 차갑게 말했죠.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 나이에 뭘 더 바라. 그냥 친구로 지내. 위험할 수도 있어. 요즘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도 많대.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런 감정은 어색하지 않아. 순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의 설렘이라니 객관적으로 보면 우스운 일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가슴이 뛰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정배 씨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친구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나이에 연애는 무슨. 정말 그럴까요?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할 자격도 없는 걸까요? 순자는 결심했어요. 다음 화요일 정배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말이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적어도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3시가 되자 정배 씨가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순자 씨, 오늘 퇴근 후에 산책할 시간 있으신가요? 정배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도서관을 나선 순자와 정배는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여름의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책은 잘 읽어보셨나요? 정배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특히 작가의 시선이 따뜻해서 마음에 들었죠. 순자가 대답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대로 관계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62. 몸도 마음도 젊지 않은데. 순자 씨 괜찮으세요? 생각에 잠긴 것 같은데. 정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자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순자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정배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요즘 우리 사이가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두려워요. 정배는 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나이 들면서 많은 것이 변했어요. 관절염이 있어서 가끔 손이 아프고 혈압약도 매일 먹고 있죠. 밤에는 불면증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무엇보다 예전의 나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죠. 한때는 매끄러웠던 손등에 이제는 주름과 반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특히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기니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정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요. 당뇨가 있어서 약을 챙겨 먹고 가끔 다리가 저려 오래 걷기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순자 씨,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까지 낡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배의 눈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외모나 육체적인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마음의 교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건강 문제도 불안한 마음도 모두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순자는 정배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걱정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시작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정배는 천천히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그의 말에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행복을 느끼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었죠. 불면증이 있다고 하셨죠? 저도 그래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책을 읽어요. 혹시 다음번에 잠이 안 오시면 전화해도 될까요? 함께 책 이야기라도 하면서 밤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정배의 제안에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안도감과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순자와 정배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화요일 만남이 토요일 데이트로 이어졌고 가끔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날도 생겼죠.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과 생각을 알아가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산책하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보였어요. 순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정배가 순자의 시선을 따라 물었죠.
저 젊은 연인들을 보고 있었어요. 참 예쁘네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배의 말에 순자는 살짝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서로를 부를 때 씨를 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 사이에 가져온 친밀감은 컸죠. 정배, 당신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길 바라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죠. 이제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정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제 감정은 분명해요. 순자, 당신과 삶의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 순자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뜨렸습니다. 정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어요. 그 작은 접촉에도 순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요. 우리가 더 가까워진다면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육체적인 관계 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정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 주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솔직한 대화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정배의 말에 순자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해심 많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변하고 반응도 달라졌어요. 때로는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고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죠. 순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배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순자, 성이란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교감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의 말에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어서 고마워요. 사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죠. 우리 함께 걸을까요? 정배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이 만나는 순간 그녀는 따스함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어느 나이에나 아름다운 것이었죠. 순자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전화기 너머로 정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더 친숙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죠. 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있어. 무슨 계획이라도 있니? 사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양평에 좋은 펜션이 있는데 주말 동안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 순자의 손이 찻잔을 쥐고 있다가 살짝 떨렸습니다. 여행이라니. 둘이서 밤을 함께 보낸다는 의미였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나? 부담스럽다면 다음에. 정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자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조금 놀랐을 뿐이야. 그래, 가보고 싶네. 순자는 자신의 대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배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했으니까요. 금요일 오후 정배는 약속대로 순자의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넣으면서 순자는 가슴속에서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출발할까요? 우리의 작은 모험을? 정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푸른 산과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는 것 같아. 순자가 말했어요. 정배는 운전대를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공기를 마시는 건 언제나 새로운 기분이지. 2시간 정도 달린 후 그들은 양평의 한적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녁 무렵이라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정배는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 미소 지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숲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더블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순자는 침대를 보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정배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짐을 풀고 산책할까? 저녁 먹기 전에 주변 구경도 하고. 정배의 제안에 순자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펜션 테라스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별이 많은 하늘을 볼 수 없지. 정배가 말했어요.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와인의 효과인지 순자는 점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배의 눈빛이 달빛 아래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순자는 여전히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정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오늘 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의 말에 순자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정배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죠.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마주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순자의 몸은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배의 살레음이 느껴졌고 그의 따뜻한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달랐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깊은 이해와 배려였어요. 성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순자와 정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눈 그 밤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끈을 만들어 주었죠. 이제 그들은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나누며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순자가 도서관으로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정배였어요. 순자야, 오늘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정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조금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12시에 도서관 앞 카페에서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온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배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심각함이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걸까? 12시가 되자 순자는 서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배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정배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배는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사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해.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배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전립선암이라고 해. 다행히 초기 단계라 수술이 가능하대. 다음 주 월요일에 입원하기로 했어. 순자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방금 찾은 행복이 이렇게 빨리 위협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정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많이 무서웠지? 정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수술 성공률이 높다고 하셔서 희망을 갖고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사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 우리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어. 내가 이런 상황이라 미안해. 순자는 정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정배의 손을 더욱 꼭 쥐었어요. 정배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함께야. 이런 시간도 함께 이겨낼 거야. 정배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내게 말을 건 순간부터 삶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이제 와서 혼자가 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정배는 순자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순자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오후 순자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정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점차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정배의 치료 과정에 함께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를 지지할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순자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전립선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치료법, 수술 후 관리, 회복 과정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알수록 희망이 보였죠. 초기에 발견된 전립선암은 완치율이 높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정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배야, 내일 병원에 같이 가자. 의사 선생님께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정배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함께 있어줘서 정말 든든해. 고마워, 순자야.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이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단단해지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순자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배는 방금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수술이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죠.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정배에게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어요. 당신이 수술실에 있는 지금 나는 여기 대기실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도서관에서 마주쳤던 날 당신의 향수 냄새가 내 기억 속에 남았던 순간, 우리의 첫 데이트, 그리고 양평에서의 밤까지. 순자의 펜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62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내 자신의 불안함도 모두 장애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당신이 내게 건넨 그 문장,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내 인생을 바꾸었어요. 병원의 시계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갔어요. 우리 세대는 사랑과 욕망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특히 육체적인 열망은 부끄러운 것처럼 여겼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젊다는 것을.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땅에 쌓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처음 당신의 손길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 내 몸은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과 떨리는 입술로 나누는 사랑이 젊은 날의 열정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죠. 그 시간이 내게는 인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제 막 찾은 행복이 위협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당신의 손을 잡고 병원을 함께 다니며 우리의 연결이 더 깊어짐을 느꼈어요. 간호사가 대기실을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펜을 움직였어요. 정배, 당신이 수술에서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 되고 싶어요. 당신의 회복 과정에 내가 함께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여행하고 책을 읽고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노을을 바라볼 시간이요. 순자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들이 겹겹이 쌓이며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 나이의 사랑을 늦깎이 연애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 표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에는 적기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만나기 위해 긴 여정을 거쳐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 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말을 건 순간부터 삶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이 따뜻함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배.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병원의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죠. 정배가 수술에서 깨어나면 직접 읽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정순자님,
간호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네. 강정배님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면담 요청하셨어요. 순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62의 나이에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감정의 언어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